안녕하세요. 청년몰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몰에 대한 정책적 제안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몰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2016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며 전통시장의 빈 곳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 점포, 문화체험, 지역민 소통을 위한 복합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사업을 주최하고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청년몰 조성사업단이 구성되어 청년몰 설계 및 운영, 청년 상인의 창업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청년몰 정책을 시행한 이래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표는 지자체별 청년몰 점포 현황인데 지원 점포 수에 비해 휴폐업 점포 수가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점포의 휴폐업률은 42.4%, 그 중에서도 인천 지역의 휴폐업률은 73.2%에 다다릅니다. 청년몰 정책의 높은 휴폐업률 원인은 청년 상인의 자생력 확보 미흡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소매 점포의 수익성은 개업 후 4, 5년 후에 평가할 수 있는데 청년몰의 집중 지원 기간은 10에서 12개월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산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 상인들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창업 후 경영 안정화가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생력 미흡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결국 청년몰 관리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청년몰 관리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10에서 12개월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주도로 청년몰이 관리됩니다. 이후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되어야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청년몰 지속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청년몰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주제로 정선 사북시장 별의별 청년몰을 성공 사례로 선정하여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별의별 청년몰은 2018년 중기부 청년몰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9개 점포가 성황 중이며 2022년 국내 청년몰 중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몰 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사북시장 별의별 청년몰과 더불어 같은 정선 내 아리랑시장 청아람몰을 답사하여 청년 상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아람몰은 상대적으로 실패한 청년몰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지역 내 비슷한 지원을 받는 두 청년몰을 비교 분석하여 별의별 청년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선 상권 활성화 재단을 방문해 청년몰의 핵심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 현황과 그들의 청년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정선 사북시장 별의별 청년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별의별 청년몰의 점포에는 상품 개발 과정에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스 짬뽕의 경우 매일 직접 끓인 사골 육수에 정선의 특산물인 곤드레를 활용해서 짬뽕을 개발했습니다. 감탄 카페의 경우 탄광 지역이라는 정선군의 이미지를 살린 연탄빵과 연미빵이라는 연탄 모양의 빵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차원의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사북 지장천 별빛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장천 별빛공원은 청년몰 건물 옆에 조성된 공중정원 형태의 공원으로 탄광 지역이었던 정선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개별 사업주의 노력 또한 장점입니다. 감탄카페 점주님은 본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청년몰 입점 제안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컨설팅을 받으며 메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짬뽕 점주님도 새롭고 차별화된 메뉴를 만들어내어 점포의 성공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지원의 관리입니다. 정선군은 2018년도부터 청년몰 조성 사업단을 형성했습니다. 정선군에는 총 25억을 투입하여 사북시장의 별의별 청년몰을 건설했고 청년 상인들을 모집해서 교육하고 청년몰에 들어갈 상인들을 선발하였습니다. 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업종별 전문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을 거치고 실기 위주로 상인들을 평가하여 최종 선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존재하는데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으로 정선군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월세, 전기세, 인테리어 비용, 디자인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주 2회, 지자체는 달에 3회 정도 방문하여 시설 점검과 피드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 최대 규모인 하이원 리조트와 카지노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별의별 청년몰이 리조트와 아주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 매년 많은 관광객이 청년몰을 찾습니다. 몇 가지 한계점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이 크다 보니 정부의 지원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어느 정도 관광객 확보가 가능해서 발전을 멈출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홍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SNS를 통한 마케팅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 청년몰에서 성공한 뒤 다른 지역으로 사업체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선 사북시장 별의별 청년몰을 수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아리랑시장 청년몰의 실패 요인 분석입니다. 상품 경쟁력의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청아람몰의 상품은 아리랑시장의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청아람몰에는 청년몰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홍보도 문제입니다. 청아람몰의 청년한식이라는 점포는 2022년 전국 청년 상인 요리 대회에서 중기부 장관 대상을 받았지만 마케팅의 부족으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청년 상인 개개인의 열정과 노력 부족도 문제였습니다. 초기 2년간의 월세 지원, 시작부터 최소 4,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원 규모는 혁신보다는 도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자체 관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10에서 12개월은 중기부에서 그 이후에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청년몰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기부 소속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도 있었습니다. 앞서 서술한 강원랜드 리조트와 거리가 멀었고 청아람몰은 아리랑 시장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선 아리랑 시장 청아랑 청년몰을 수업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청년몰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책은 청년몰 입점자 모집 과정의 개선입니다. 현재는 총 5가지 과정에 걸쳐서 3개월 내로 120시간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정책이지만 2가지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예비 청년 상인에 대한 교육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과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이 지나치게 실기 위주라는 점인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년몰 입점 지원자들의 기업가 정신과 인성 등을 평가할 방법이 2단계 심층 면접밖에 없었지만 개편안에서는 심화 과정과 실전 평가 단계 사이에 실전 과정을 추가했기 때문에 지원자의 성실성, 열정 등을 평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짧은 교육 기간의 문제는 총 과정을 18개월 1000시간 이내 교육 과정으로 개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상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과 근로장려 세제형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현재 청년몰의 재정적 지원은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시적인 재정 지원으로 인해 청년들이 청년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과 맹목적인 인큐베이팅 지원이 사업 운영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확장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에 근로장려 세제형 인센티브 시스템을 추가하여 상인들의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고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유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정책은 바로 지역 특성을 살리는 상품 개발을 넘어 독자적인 브랜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각 점포들은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혁신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상품 개발을 넘어서서 좀 더 거시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즉, 각 지역만의 설화,
특별 인물, 자연 경관 등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를 창조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에 걸맞는 방향으로 청년몰을 인테리어하거나 캐릭터를 제작하고 연관 상품을 만드는 방법 등의 브랜딩 정책을 사용한다면 청년몰은 주변 관광지를 방문한 김에 들리는 곳이 아닌 관광의 주 목적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정책은 멘토링 시스템입니다. 전문가 멘토링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조사 결과 좀 더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별의별 청년몰을 포함한 청년몰 우수사례 상인들이 새로 오픈하는 청년몰이나 성과가 좋지 않은 청년몰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멘토링 정책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인들을 모아 우수한 멘토링 사례를 선정해 수상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면 멘토링의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은 상인과 지자체 간 정기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답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년몰의 상인분들과 지자체 사이에 생각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년몰 후속 관리 사업의 일부로 분기당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필수 안건으로는 해당 분기 청년몰 지원금에 관한 논의, 해당 분기 청년몰 홍보 방법에 관한 논의, 해당 분기 청년몰 시설 관리에 관한 논의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은 전통시장 방문객 증대를 위한 이벤트입니다.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점포의 이용객 증가뿐만 아니라 시장 차원의 유인책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 내 오락과 취미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적 요소를 많이 배치할 것을 제시합니다. 사북시장은 현재 별의별 달장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콘서트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를 개최한다면 방문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조는 전국 청년 상인들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